안녕하십니까. 청명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Y쌤 전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과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과학은 단순 암기만으론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수능 및 학교 내신에서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여전히 과학을 단순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던 자연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려다 보니 누구나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는 중학교 과정의 과학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과학을 간단히 요약하면, 초등학생 때는 주변 자연 현상에 대한 소개를 해주며 중학생 때 자연 현상을 수학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시키려 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초등과학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중력이란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배우고, 이 설명은 저학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과학에서는 만유인력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증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케플러의 법칙을 바탕으로 중력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의 과학은 이 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속력을 구하는 공식부터 등속 원운동, 포물선 운동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학에서 나오는 공식을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만 여기고, 공식에 대해 이해하려 하기보다 귀찮은 마음에 그냥 외우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란 과정이 없는 중학교 과정의 과학은 아이들에게 단순 암기 과목이 되어버리고, 단순 암기한 내용들은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이 상태로 고등과정 과학을 접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과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순 암기만을 위한 과학 수업이 되지 않기 위해 청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명에서는 과학을 영역별로 나누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배우게 될 과학 목차입니다. 이중 물리 영역의 역학과 관련된 단원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힘에 대해 배우고, 3학년 1학기 때 운동과 에너지, 2학기 때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배우다 보니 아이들에게 깊이 있게 수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 영역별로 나누고 세분화하여 아이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학교에 상관없이 모두 자유학년제로 인해 시험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 1학년 동안에 세페이드 1F 교재를 바탕으로 중등 과정의 물리, 화학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업은 영역별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각 파트당 3개월 과정으로 1년간 수업을 통하여 중3 과정까지의 물리화학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잘 수료한 아이들은 2학년 때 세페이드 2F 교재로 1F에서 배웠던 내용의 심화를 다루며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단 1학년 때와는 다르게 2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학기 중의 시험 기간에는 각 시험당 한 달 동안 시험 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2학년 동안에 중등 심화과정 8개월, 내신 대비 4개월, 알차게 1년을 보낼 시간을 갖도록 하여 뿌리부터 탄탄한 아이들로 만들겠습니다. 참, 부모님들께서는 세페이드란 교재가 익숙하시지 않겠네요. 혹시 하이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이탑이 잘 만들어진 과학 교과서라면 세페이드는 영재고, 특목고를 준비를 하는 아이들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INI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중등과학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과학이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닌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시에 과학을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본격적인 이과 최상위권을 위한 고등선행을 나가게 됩니다. 중학교 마지막 남은 1년은 고등과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물리학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물리학을 선택한 이유는 과학 전 영역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면 기타 탐구 과목,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함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물리를 한번 접해보신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물리를 배울 수 있을까? 물리를 제대로 하려면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던데 와 같은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적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물리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일 뿐입니다. 또한 미적분을 안 쓰고 배우는 건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에서는 표준적인 교과 과정에 해당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미적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모조리 삭제되었으므로 이제는 중학교 수준의 수학, 다각형의 넓이, 등식의 변형, 2차식의 표현, 2차 방정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비 정도만 제대로 짚고 있으면 고등과정의 물리학을 배우는데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대부분의 이과 계열 학생들은 흔히 수학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전쟁터에서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중학생 때 과학을 제대로 준비해준다면 과학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은 무한히 많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청명중등생학원 국어 담당 박지우입니다. 요즘 부쩍 중학생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중등맘인데요. 고등입시 국어가 어렵다던데. 국어 성적이 발목을 잡아 대학 입시에 낭패를 봤다는 사례가 많다던데. 다시 말해서 이 질문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국어를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 질문들의 핵심입니다. 왜 중학교 때부터 고등국어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다양한 수행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내신 중심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짧게 준비해도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국어는요, 초등학교 때와 달리 학교별로 출판사가 다릅니다. 이 말은 내가 선택한 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 국어의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학교 국어 내용도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입시와 연결된 고등국어 역시 학교별로 출판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고등국어는 내신 시험부터가 교과서 내용 말고도 낯선 작품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문제들이 중학교 때처럼 단순한기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그렇게 수능을 닮은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고도의 독해력이 요구됩니다. 지금부터 우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 시는 황진이가 지은 영반월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의 반월은 반달이라는 뜻인데요.
마음속으로 이 문제의 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산에 있는 옥을 깎아내어 직녀의 빚을 만들었답니다. 견우와 이별한 직녀가 더 이상 예쁘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 에잇 하고 던져버린 게 바로 하늘에 박혀있는 제목 반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시에서 말하는 이는 하늘의 반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반달이 이별한 직녀가 던진 빗으로 보인다는 것은 바로 화자가 지금 이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O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것입니다. 이 시가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문제에 영반을에서 화자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상태를 골라라. 보기로 나온 5개의 현대시나 혹은 시조가 또다시 해석이 되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고도의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문의 시가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 대충 시를 읽고 대충 고르다 보니까 오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시집을 선물하고 좋은 시를 공책에 적고 하는 그런 정서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시를 감상하려는 자세도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에 고1 내신부터 쏟아지는 낯선 지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등학교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력을 확실하게 기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어는 선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등국어 교육의 핵심은 고등과정과의 연계성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왼쪽 2019학년도 수능국어와 오른쪽 중학교 기출은 단모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에 출제된 이 문법은 중학교 공부만 잘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률은 50%입니다. 왜 그런지 중학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는 모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중학교 내신에는 단선적인 문제들이 많기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등국어에서 요구되는 문법 지식은 문법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학습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국어에 출제된 이 문제를 보시면요. 문법의 지문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고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국어 문법이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지문을 읽지 않고도 100%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이 지문부터 읽어야 하고 읽으면서 가슴이 떨리겠죠. 지문을 읽느라 일단 시간이 걸리고 최소 대립상이라는 단어라던가 전설, 후설, 평순, 원순 모르는 단어들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그렇다 보면 문법에서 시간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자신감 면에서 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제는요, 변화의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합니다. 혹시 영수부터 잡고 국어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는 본격적으로 입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지금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청명학원 국어과 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명중등사학원 영어과 팀장 위지환입니다. 해마다 하는 설명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체감할 만한 내용들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끝까지 좀 잘 보시고요. 개강 이후가 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판단하고 그 후에 순차적으로 개별 상담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점에 있는 중등 영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입학 전까지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영어학원을 가장 많이 다닙니다. 아마 초등, 중등, 고등 이 전체 과정에서 수학보다 영어를 많이 하는 시기는 초등 때가 유일할 겁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라기보다는 흥미나 놀이 위주의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자, 고등학생들이 되면 당연히 학교 내신이나 수능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는 영어라는 이름은 같지만 당연히 다른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중등 영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예비중 학부모님들이 문법, 어휘, 독해 위주의 입시 영어의 전환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문법 내용이나 어휘 암기를 힘들어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 우리 학생들이 안쓰러우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시킬게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입에 반영되는 성적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반부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영어 시험의 경향은 예전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지문 그리고 어휘 수준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학습해야 될 어휘량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 학습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에 고등학교 3년간 수능 시험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중학교 3년간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우리 학생들의 영어 등급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3년이 얼마나 중요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결국 이 시기에서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부족한 부분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빠른 인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회화 위주의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시험에서 주가되는 어휘나 문법이나 구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본인의 약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른 공부 자세의 확립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영어를 처음 하는 학생들 없다 보니까 학생들 다수가 어떤 문법적 개념이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본 적도 있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대충 알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잘못된 태도들이 앞으로의 수업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문법 사항이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로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공부를 한 다음에는 기본 문법 어휘 학습을 완벽히 익히고요. 많은 예문을 통해서 구문 학습을 하면서 지문 이해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조금은 느리더라도 바른 자세로 학습하는 자세를 만들면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력의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9년 글꽃중과 버든해준 2학년 학교 영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요, 평균에서 점수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자료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작고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자, 참고로 이 두 학교의 시험 문제는요, 저희 선생님들의 판단상 각 시험마다의 난이도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두 학교 다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평균은 올랐고요. 표준 편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두 학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르치는 주변 중학교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전체 평균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율학년제나 자율학기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가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자,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잔소리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망치고 나서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점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요, 표준편차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격차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번에는 두 학교의 작년과 올해 기말고사 영어 평균과 표준편차입니다. 두 학교 다 평균은 감소했고요. 표준편차는 증가했습니다. 자, 이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조차 제대로 못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습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의 학습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사실 뻔한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내려가고요.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릅니다. 네, 뻔한 말 맞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다음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학교의 90점 이상자의 비중입니다. 자, 작년과 올해 90점 이상자의 비중을 보게 되면 글법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버드는 오히려 3%가 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떨어졌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표준편차는 커졌습니다. 자, 결국은 상위권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하던 거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하위권만 성적이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는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죠. 자, 제가 아쉬운 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공부 안 하면 점수가 내려가고 공부를 하면 오른다. 자, 이거 중하위권 얘기입니다. 사실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 실제로 공부하면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아직은 좀 어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게 조금 안쓰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시다가 성적표 나오면 그제서야 막 급하게 이것저것 시키지 마시고 평상시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공부는 습관입니다. 빨리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면 여기 있는 이 학생들처럼 주변에 상관없이 꾸준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학교 영어 내신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교과서는 총 13종 교과서가 있고요. 학교마다 채택하는 교과서는 다 다릅니다. 다만 어느 교과서를 쓰더라도 기본 구성은 여기 표처럼 의사소통 표현, 문법, 그리고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법은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각 과별로 중요 문법 사항들을 다루고요. 본문 구성은 그 과별 중요 문법을 포함한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중1 때부터 중3까지 영어 교과서를 학습하면 시중에 있는 영문법 책 한 권을 보는 게 됩니다. 자, 결국 중학교 때는 영문법의 이해를 통한 영문 구조와 기본 어휘를 정확하게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자료는 올해 글보중 2학년 1학기말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제 어느 게 답이 될지가 보이시죠? 자,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메일의 내용이 자연스럽도록 배열하시오. 빈칸 A씨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본문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본문만 암기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됩니다. 자, 하지만 학교별 영어 평균을 보시면 50점 때부터 75점까지 굉장히 생각보다 점수가 낮죠. 자, 왜 그럴까요? 정말 기본적인 본문 학습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은 문법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문법 문제는 본문과는 다르게 지문을 암기해서 풀 수는 없겠죠. 즉, 중요 문법 사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제의 비중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25%부터 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예비 중학생들 대상으로 문법 수업 위주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문법 문제가 변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후에 배우게 될 고능 교과서, 모의고사, 수능과 같이 길고 복잡한 구조의 글을 읽을 때 영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시험을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는 고등 1학년 성적부터는 3대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각 등급별 100분위는요, 여기 있는 표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처럼 이렇게 만점자의 비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버든의 중 100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21%네요. 자, 등급별을 보시면 거의 3등급까지가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학교는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변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어에서 변별력을 주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문법과 어휘, 그리고 양을 늘리는 거죠. 즉, 시험 범위에 대한 증가가 됩니다. 자, 실제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A번의 괄호에서는 절과 구의 차이점, B번 유형은 수동과 능동의 차이점, C번은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계속 문법 문제로 변별력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만 중학교 내신과는 다르게 교과서 지문의 단어를 한번 볼까요? 단어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다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단어를 무작위로 변형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평소 동의어와 관의어 등 기본 어휘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단어를 시험 기간 동안에만 예측을 하고 외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평상시에 꾸준한 어휘 학습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험 범위 외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낱말의 쓰임을 묻고 있는데요. 낱말의 쓰임을 묻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글의 흐름상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거절하다는 뜻의 refuse가 그 반대말이 뭐 받아들이다, 뭐 수용하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정답이 돼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지문은요, 외부 지문입니다. 자, 학생들은 시험날 처음 보는 지문인 거죠. 자, 전체적인 글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요. 밑줄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많은 양의 학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계속 평소 많은 양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그 평소는 언제일까요? 자,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3년 동안일 겁니다. 자, 앞으로 학생들이 보게 되는 각종 시험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장 구조도 더 복잡하고요. 어휘 수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12월 1일 개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모두 난이도가 급변하는 중학 영어에 빠르게 적응하고요. 이후에는 고등과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는 학년당 9반을 구성하고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는 학생들의 수업 역량에 맞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최초의 반배치 후에는 주기적으로 반배치고사나 원래고사를 통해서 성취도에 맞게 반을 재배치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 수준별 반마다의 자세한 커리큘럼은 제가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학원 블로그에 올려져 있을 테니까 반배치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배울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어 과목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명학원 수학과 팀장 이장훈입니다. 지금부터 청명학원 수학과의 교육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수학 공부를 위하여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중등수학은 초등수학과 많이 다르다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선 초등수학과 중등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수학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계산하는 연산 위주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산력이 뛰어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등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 도입되어 논리적인 개념 위주의 학습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인 개념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연산법으로 확장하여 다룹니다. 이러한 중등수학이 입시 수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진짜 수학 공부는 중학교 내용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등수학은 고등수학의 축소판입니다. 중학교 내용을 심화하여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므로 중등과정의 심화가 고등과정과 직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깊이 있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는 것이 수학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본격적인 수학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뀐 대입제도를 살펴보며 앞으로 수학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면 수능 점수로 승부하는 정시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수시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폭 증가하여 내신 점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 시험에서 이 수학의 경우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지로 같은 선택권을 갖게 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쉬운 문과 수학으로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수학은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오로지 실력으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결국 심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심화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는가가 대학을 결정짓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입시 전쟁에 뛰어든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온 힘을 다해 이 심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빠르고 느리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능한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며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도 속도까지 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선행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선행을 안 했다고 하여 큰일이 난 건 아닙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깊이가 우선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 속도 역시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 객관적인 판단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명학원이 25년의 기간 동안 해오던 저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희 청명학원이 학생의 능력에 맞춰 최선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그저 열심히 수학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침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시험이 없는 자유학년제 기간입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시험이 없다는 이유로 적당히 공부하며 허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누군가 이 1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압도적인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암기 과목 시험 공부 등에 신경 안 써도 되므로 진도에 단절 없이 쭉 빠르고 깊이 있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희 청명학원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이 시간을 수학에 대한 큰 발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자 마음 먹고 우리 청명학원에 온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저희 청명학원 수학과의 교육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만은 전달하겠습니다. 청명학원 수학과의 교육 방침 그 첫 번째는 철저한 수준별 수업입니다. 청명학원은 각 학년별로 8개에서 10개의 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겠지만 특히 수학은 철저한 수준별 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학생별로 이해의 속도와 생각의 깊이가 다르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수업을 제공해 줬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같은 실력의 학생들과의
경쟁 구도 역시 조성해줘야 합니다. 같은 실력의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나태해지지 않으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명학원의 수학은 철저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예비 중 학생들의 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반의 명칭은 차례대로 4관반, S1반, S2반, I1반, I2반, I3반, P1반, P2반입니다. 첫 번째로 4관반은 청명학원의 최상위 반으로서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학습하며 선행학습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명문대 준비반입니다.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창의력, 서술 능력을 바탕으로 심화 위주의 학습이 진행됩니다. 자, 두 번째로 S1, S2반은 4관반 후보생 그룹으로서 4관반에 준하는 선행과 심화를 진행합니다. 공부 습관 확립과 실력의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4관반으로 월반이 가능한 그룹입니다. 세 번째로 I1, I2, I3반은 중위권 그룹으로서 심화학습과 함께 상위권 도약을 준비하는 그룹입니다. 철저한 수준별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내신 대비 역시 철저히 준비시키는 그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1, P2반은 기초반 그룹으로서 공부 습관을 직접 관리하여 올바른 학습 방향과 태도를 훈련하고 기초 확립과 내신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그룹입니다. 자, 이제 예비 중에 각 반별 12월 개강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4관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선행과 2학년 1학기 심화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S1반은 우선 2학년 1학기 선행과 2학년 2학기 선행을 빠르게 진행한 후에 순차적으로 2학년 1학기 심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2반은 1학년 2학기 선행과 1학년 1학기 심화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I1부터 P2반까지 이 5개 반은 1학년 1학기 과정을 진행하며 수준별로 반이 구성됩니다. 자, 이외에 2학년 과정 이상의 선행 과정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학생에게 맞는 반을 배정하겠습니다. 청명학원 수학과의 교육 방침 그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한 실력 관리 및 반 관리입니다. 한번 반이 정해졌다고 하여 단순히 그 반을 유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한 실력 검증이 이루어지고 학습 분위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기적인 반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테스트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고사입니다. 원래고사는 매달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을 묻는 확인 테스트로서 심화 문제가 출제되는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의 테스트입니다. 성적에 따라 반 변동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해당 수업의 수강 가능 여부를 따지는 능력 증명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기별 배치고사입니다. 배치고사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치르는 누적 범위의 시험으로서 모든 반이 같은 시험지로 치르는 기본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난이도는 상중하 골고루 출제되며 배치고사 역시 성적에 따라 반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5분 테스트입니다. 5분 테스트는 이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1일 테스트로서 기초반 학생들의 테스트입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일수록 잘게 쪼개어 자주 테스트를 볼 때 학생들도 빠짐없이 안정적으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청명학원 수학과의 교육 방침 그 세 번째, 바른 학습 방향입니다. 학생들 개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4관반과 S반 그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 역시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길러진 모습이며 지금 당장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비중 학생들 역시 단계적으로 훈련시켜 이러한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간반 및 S반 그룹의 경우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서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숙제 및 문제 풀이는 풀이노트에 풀이과정을 서술하여 기록하며 틀린 문제 역시 오답 노트에 풀이과정을 서술하여 정리합니다. 오답 노트는 스스로 서술이 가능할 때까지 반복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려면 가정에서의 학습 시간을 많이 늘려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간반 및 S반 그룹의 원래구사는 심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며 30문제 전문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바른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4간반의 경우 원래구사의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 원래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4간반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함수 문제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일반 교재의 문제 예시입니다. 정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각형의 꼭지점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 함수식에 대입하여 4차 방정식으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일반 교재의 문제 예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와 x절편만 구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마찬가지로 2차 함수 문제인데요. 대신에 심화 교재의 문제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고등 문제와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꼭지점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서 함수식에 대입하여 방정식 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부분은 고등 과정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교재만으로는 고등 과정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깊이 있게 심화 과정을 다룬 학생들만이 고등 과정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화 학습을 받아들이기 위해 학생들 역시 바른 학습법을 기반으로 올바른 공부 습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풀이 노트와 오답 노트입니다. 역시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재학생들의 노트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재학생의 풀이 노트 예시입니다. 숙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이처럼 풀이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정확히 서술하며 풀어야 합니다. 심화 문제의 대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부 습관입니다. 자, 다음은 재학생의 오답 노트 예시입니다. 심화 문제는 절대 한 번에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내 손으로 서술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해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또한 학생들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 원래고사가 치러집니다. 실제 재학생들의 원래고사 시험지를 역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처럼 4간반 및 S반의 원래고사는 전문제 서술형이며 A급 수학 수준의 심화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올바른 공부 습관을 통해 길러진 높은 수준의 실력과 서술 능력의 바탕이 없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수학 실력은 특히 심화 능력은 쉽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중학교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명문대를 꿈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수학 실력의 근간은 완벽한 개념 정립부터라는 것입니다. 자, 수학을 공부할 때 개념을 적당히 읽어보고 공식을 외웠다고 하여 개념을 공부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념 공부란 첫째,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성질을 암기하고, 둘째, 이 성질을 정확한 과정으로 서술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성질들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들을 바른 계산 과정으로 서술하여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질 때까지 반복 숙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념 공부를 완성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명학원 수학과 역시 이러한 개념 정립부터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과정부터는 저희 청명학원의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각 반의 학습 목표에 따라 열정을 다해 지도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차트는 작년 2019년 저희 청명학원에서 학교 내신 수학 A등급을 맞은 학생들입니다. 우리 예비중 학생들의 1차 목표 지점입니다. 빨리 이 지점까지 이끌어가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목표 지점인 성공적인 대입을 향해 더욱 깊이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 각자의 상황에 맞춰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중요한 입시의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수학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 강사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명학원 수학과 팀장 이장훈이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명 중등생학원 교무실장 장현수입니다. 오늘 입시의 출발선에 선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6년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6년간의 시간 속에는 많은 고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아닌 우리 학생들은 사춘기 한가운데서 감정의 기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수없이 많은 경쟁을 하며 평가받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부족함을 노력으로 채우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는 간절함이 없이는 열심히 공부하며 보내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께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수년간 보아온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제가 알게 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내 아이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꿈이 정해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가야 할지도 함께 계획해 주십시오. 중간에 바뀌는 꿈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는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꿈찾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께선 열심히 공부하란 잔소리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힘든 6년의 시간을 꿈을 이루기 위한 기대와 확신으로 타인이나 부모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주체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머님, 중학교 첫 시험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받아본 적 없는 성적을 받고 놀라시는 부모님들 많으십니다. 물론 아이들도 당황합니다. 저는 그때 냉정하게 현재 자신을 평가해 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점수에서 5점, 10점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고등학교 성적을 월등히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시기에 노력한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위권 성적으로 진입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학생들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머님들께서도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불안감에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어머님, 모두가 마음 먹는다고 바로 100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굉장한 성장을 하든 조금씩 천천히 성장을 하든 아이들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무한한 응원과 지지가 아이들에겐 계속해서 공부하며 나아갈 힘이 됩니다. 많은 변화 속에 있는 자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 잘 다잡으시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변화들을 직접 본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긴 입시의 여정에 함께 서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에게는 이성의 비관주의보다 의지의 낙관주의로 응원해 주십시오. 부모님들께도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저희 청명의 노력에 잘 따라와준 학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교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10점 이상, 많게는 40점 이상까지 성적 향상을 이룬 학생들입니다. 성취도가 월등한 친구도 서서히 한 걸음씩 성장한 친구도 모두 청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2020년 명문대 진학의 결실을 이룬 청명의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청명이었고 우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6년 후 어머님의 자녀가 만들 페이지입니다. 저희 청명은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의 엄중함을 학생들에게만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